네, 우리나라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자산 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자 미쓰비시 측은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승인한 지 나흘 만에 공개적으로 접종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본 미쓰비시와의 소식부터 좀 알아보겠는데요. 국내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서 압류를 해둔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라는 명령을 받아들였고요. 이에 대해서 미쓰비시 측은 입장을 또 밝혔다고요? 네, 그동안 미쓰비시는 일제 강점기의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거부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지법은 어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두 할머니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과 특허권의 특별 현금화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미쓰비시 측은 즉시 항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쓰비시 측은 옛 정신대원의 청구권 문제와 관련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즉시 항고 절차를 밟고 일본 정부와도 협력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국에서 벌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승소 확정 판결이 나온 사안에서 배상 책임을 외면하는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라는 명령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 일본 제철, 같은 해 11월 미쓰비시에 각각 위자료 배상 책임을 지우는 한국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판결에 불응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매각을 통해 현금화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각 명령이 집행돼 현금화로 이어지면 한일 관계는 한층 더 악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미쓰비시가 즉시 항고를 통한 이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매각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일본에서는 곧 새 총리가 선출이 될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소식인데요. 이 친이민 정책을 표방해온 바이든 행정부가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미국에는 부모를 따라서 어린 시절에 미국에 입국해 불법 체류하는 청소년에게 추방을 면해주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인 다카로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아닌 경우 이들 불법 체류 청소년의 거주와 취업을 허가하는 제도의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2년마다 거주와 취업 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수혜자는 61만 6천여 명으로 멕시코 등 중남미계가 대부분이고 아시아계에서는 한국 출신이 가장 많습니다. 수혜자들은 드리머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반이민 정책을 밀어붙인 트럼프 전 행정부와 또 공화당은 이 제도에 반대했고 실제로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텍사스 등 8개 주는 이 제도를 없애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은 2012년 다카 제도가 마련될 때 대통령의 행정적인 권한이 과도하게 동원됐다는 사유 등을 들어서 불법이라고 지난 7월에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 지난 2월 이민제도 개혁안을 내놓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타격을 줬습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다카 제도 존치를 위한 검토를 진행했고 국토안보부는 이번에 이 같은 조치를 제시하게 됐습니다. 다카 제도의 존치 여부는 상급심 법원의 결정에 좌우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회가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지만 야당인 공화당은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 지난해 살인 사건이 크게 늘었군요. 이게
코로나19의 대유행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살인 사건이 30% 가까이 급증을 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사건은 2만 1,500여 건으로 2019년과 비교해 29.4% 늘었습니다. 1960년 범죄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입니다. 또 지난해 전체 범죄 건수는 6% 감소했으나 폭력 범죄는 127만 7천여 건으로 5.6%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 범죄가 전년보다 늘어난 건 4년 만에 처음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살인 사건의 현저한 증가는 코로나 대유행 시기와 일치하고 감염병 사태가 살인 사건 급증에 영향을 줬다며 코로나가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불안을 조성했으며 사회적 갈등과 범죄를 부채질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대유행 시기 총기 판매량이 많이 늘어난 데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따라 경찰 신뢰도 추락도 살인 사건 급증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10년 전 총기 소지자의 살인 사건은 67%였으나 지난해에는 77%로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또 지난해 총에 맞아 숨진 사람은 전체 살인의 희생자 3명 중 2명꼴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조금씩 줄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최소 2달간은 확산세가 지속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요? 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최소 2달, 그러니까 11월 말까지는 이제 유지되고 그 이후에 잠잠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스콧 고틀리브 전 식품의약국 FDA 국장은 코로나19가 당분간 악화하다가 추수감사절인 11월 25일쯤 잦아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때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는 2만 명 선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의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1만 9천여 명으로 2주 전보다 18% 줄었습니다. 추수감사절쯤에는 신규 확진자가 현재의 약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입원 환자 역시 2주 전보다 15% 감소한 하루 평균 8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하루 평균 사망자는 23% 늘어나 2천 명 정도입니다. 고톨리브 전 국장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거나 코로나19에 감염돼 항체가 생성되면서 신규 확진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더라도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가 오면 의료 시스템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부스터샷을 맞았습니다. 접종은 백악관에서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65세 이상 고령층, 기저질환자, 또 의료 종사자와 교사 등 감염 취약층을 부스터샷 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78세인 바이든 대통령은 부스터샷 대상인 65세 이상 고령층에 해당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스터샷 접종은 지난 23일 미 당국이 부스터샷을 승인한 지 나흘 만에 이뤄질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빠른 추가 접종은 백신 접종을 거부하거나 망설이는 이들이 많아서 접종률이 현재 정체되고 있는 그런 미국의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빠른 이 부스터샷 접종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끝으로 일본의 코로나19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발령해놓았던 긴급 사태를 다음 달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게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일본에서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2,000명대입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매일 코로나19에 감염되는데도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를 전면 해제하는 건 퇴진이 임박한 스가 총리의 업적을 남기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생활을 의미하는 위드 코로나로 방역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국 4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9개 지역에 이달 말까지 시한으로 발효 중인 긴급사태를 해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긴급사태와 그 전 단계인 중점 조치가 모두 해제되는 건 지난 4월 초 이후 약 6달 만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서 긴급사태 전면 해제를 정식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지난 8월 절정기에 하루에 2만 5천 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전체 인구의 57%, 또 한 번 이상 맞은 사람의 비율은 68%입니다. 네, 이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